시간까지 풀어왔던 문제 중에 좀 어려웠던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질문할 것들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조금 뒤로 미룰게요. 조금 뒤로 미뤄서 그때 질문 받는 시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를 좀 바꿔서 68쪽? 68쪽 먼저 설명할 거예요. 68쪽. 이제 설명할 때 여기를 먼저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결과를 알고, 결과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랬다. 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꿔 설명하는 거야. 이 책의 구성 방식은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런 걸 알아냈어 라고 해서 마지막 알아낸 걸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쌤은 처음에 여러분들 집중력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줄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걸 딱 알고 있어! 딱 알고 있는 과정 중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거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뒤에는 잘 못 들어봐. 정신 혼미해서 막 들었는데 처음에 진리는 들었죠. 이 진리가 시험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먼저 임팩트에게 처음에 잘 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처음. 어디까지 잘 들어야 되냐? 여기 3번까지 일단은 잘 들어줘야 됩니다. 4, 5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이 가장 핵심적인 게 먼저 나옵니다. 봐요. 먼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자, 이 원자라는 녀석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구성하는 입자예요. 쌤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쌤이 전기를 띠고 있냐? 나 만지면 막 전기 오르고 막 사랑해. 이거 미안해. 전기 띠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쌤이 전기를 안 띠고 있다는 건 원자 자체가 전기를 안 띠고 있기 때문에 쌤도 그 원자로 이루어진 나도 전기를 안 띠고 있어.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이 전기를 띠지 않은 물질이 훨씬 더 많죠? 그치? 특별하게 일부러 건전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만든 물질 말고는 대부분 다 중성입니다. 자, 전기를 안 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두 글자 방금 말했어요? 중성. 그래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원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중성 상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야.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자, 근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지금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 가장 가볍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원자, 그게 바로 수소 원자가 나옵니다. 수소를 하이드로젠이라고 영어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기호로 H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수소는 H라고 표현할 거고요. 얘는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원자 번호 1번.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 얘는 원자 번호 1번이 뭐냐면 이 1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이 양성자라는 입자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복습인 경우도 있죠. 들은 사람도 있어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첫 번째 입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양성자. 양성자라는 말은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입자를 말합니다.
플러스의 성질을 띤 입자를 말해요. 지금은 양성자만 설명하지만 고1 과정 올라가서 빅뱅을 배울 때는 이 양성자라는 녀석은 업커크 다운 커크로 이루어져 있어 또 그때 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그걸 배우기 앞서서 우리는 양성자를 좀 먼저 배우는 거야. 지금 양성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커크를 막 소개하면 여러분 머리가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양성자까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원자 번호가 1번이다. 원자의 번호. 일단 원자의 번호를 쓰는 방법은 원소 기호를 씁니다. 원소 기호를 쓰고 왼쪽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를 쓰는 거예요. 원자 번호. 근데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이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양성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양성자도 한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인식했던 요거 원자가 중성이라는 것에 상충됩니다. 봐봐. 원자는 항상 중성이어야 되는데 얘가 양성자가 하나가 있대요. 이상하죠? 전기를 띠게 되잖아.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띠니까. 그래서 그 플러스 성질을 상쇄시킬 만한 뭐도 필요하다? 마이너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누가 돌고 있게 되느냐?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요 녀석이 돌고 있는 게 바로 수소 원자의 모형이에요. 얘 이름 뭘까요? 전자입니다. 전자. 두 번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전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있다면 당연히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될까? 하나 있어야 돼요. 왜? 원자는 항상 중성이어야 하니까.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자에 적용돼. 아까 180 몇 개가 되는 원자에 모두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이 원리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헬륨.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입니다. 2번. 원자 번호가 2번이면 뭐가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양성자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양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가운데 뭉쳐져 있고요. 양성자 두 개인데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니까 모두 두 개 있어야 돼? 전자도 두 개 있어야죠. 그래서 얘는 1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다? 두 개가 돌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헬륨의 원자 모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하면은 원자 번호는 그럼 선생님 양성자 수인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수이기도 하다? 그렇지, 전자의 수이기도 한 거야. 원자 번호가 1번이야? 그럼 전자도 하나 있겠네요. 전자 수도 한 개 있다는 뜻입니다.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건 양성자 두 개, 전자도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원자 번호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입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자는 아주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거예요. 보세요. 여기 양성자 두 개가 뭉쳐있죠. 이게 원자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원자의 핵이라고 말합니다. 원자 핵. 그래서 원자 핵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좀 보이지 않나? 문제점 안 보여요? 문제점. 원자 핵의 문제점. 현재. 같은 극이에요. 그렇죠. 같은 플러스를 뭉쳐놨죠?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플러스는 서로 밀어냅니다. 전기력으로.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플러스를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자가 필요합니다. 이 플러스의 성질을 좀 상쇄시켜서 옆에 있는 플러스랑 일로 붙어 하는 그런 입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중성자입니다. 이렇게 중성자라는 건 전기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저 플러스와 저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지 않도록 내가 잡아주고 있는 입자입니다. 그 입자가 양성자의 개수만큼 필요해요. 일단 양성자의 개수가 두 개라면 그만큼 중성자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입자 나왔네요. 바로 보다 양성자를 잡아주는 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이렇게 세 가지 입자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입자가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양성자만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함께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죠.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뜨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 안 뜨니까 합쳐서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을 소개할 건데 바로 질량수라는 개념을 소개할 겁니다. 질량수. 선생님 이름은 호성수예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얘랑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질량수인데요. 질량수는 뭐냐면 질량하고 좀 달라요. 왜 머리를 자꾸 맞죠? 질량하고 좀 달라요. 질량은 다르고 질량은 우리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데 질량수는 정의가 뭐냐면 방금 배운 양성자 수하고요. 중성자 수를 더해서 질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수관관하면 안 돼. 정확히 봐. 질량수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질량수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제 수능 문제를, 라이가 아니야. 진짜 수능 문제를 소개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혼자만 있어도 상관없지. 굳이 중성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질량수가 얼마가 되냐면 1입니다. 얘는 질량수가 1이에요. 그죠? 질량수가 1입니다. 이 질량수는 어디다가 표기하냐면 바로 왼쪽 위에 여기 표기합니다.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를 표기하는 장소이고요. 왼쪽 위가 질량수를 표기하는 바로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는 왼쪽 위에다 1이라고 써져 있어. 왜?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문제입니다. 헬륨은 질량수가 얼마인가요? 어? 4죠. 왜? 양성자 2마리, 중성자 2마리니까 전체 질량수가 4가 되는 거. 어디다 쓴다? 왼쪽 위에 여기다가 4라고 씁니다. 헬륨은 질량수가 4가 되는 거. 자,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원자 번호 92번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는 그 원료가 되는 게 우라늄인데 우라늄은 질량수가 얼마냐면 235짜리였습니다. 235. 이게 뭘 의미하죠? 봐봐. 이 녀석은 양성자 몇 개야? 양성자 수가 몇 개야? 92개지. 그지? 여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니까. 근데 질량수가 235라는 건 뭘 의미해요?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저기서 이거를 뺀 만큼 있는 거지. 계산해봐. 중성자 수 몇 개 있어요? 143개 있죠. 143개가 중성자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렇게 써져 있는 기호만 딱 봐도 우린 뭘 알 수 있다? 양성자 92개네. 오, 중성자 143개인데 알 수 있다. 전자 몇 개야? 우라늄 전자 몇 개야? 92개지. 전자 수도 알 수 있고 양성자 수도 알 수 있고 중성자 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안에 써진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게 있지 않아? 아까 요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2개일 때 중성자가 2개였잖아. 이렇게만 1대1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1대1만 되더라도 양성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걸 막을 수 있었지. 근데 양성자가 10개가 넘어가면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11번 양성자 11개가 모여있잖아. 양성자 11개가 서로 막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 일단 중성자 11개 끌어. 일로 와봐. 얘 좀 막아봐. 안 막혀. 그래서 얘를 더 안정화시키려면 중성자가 조금씩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의 질량수가 얼마냐면 23이에요. 무슨 소리야?
양성자 11개, 중성자 몇 개? 12개죠. 1대1이 아니죠. 점점 중성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최대 몇 대 몇까지 많아지냐? 이 정도까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최대 1대 1.5 정도까지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자 번호가 많아질수록 중성자가 조금씩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래서. 그래야 그 원자 핵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자 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성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성자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중력입니다. 아이고. 자, 됐죠? 이게 질량수에 대한 개념이고 왼쪽 위에다가 써서 중성자 수까지 예측할 수 있다. 아까 수능 문제라고 했던 건 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이 수능 문제에 출제가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한 게 1번, 2번 다 한 거야. 오, 집중력 근데 많이 흐트러졌어, 이건 막. 아까 100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밖에 안 남아? 20밖에 안 남았어. 진짜야? 여기 앞에 나와봐, 씨.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장난 아니야, 여기. 자, 세 번째,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동위원소. 자, 대부분 이제 수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야. 그럼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중성자 굳이 필요 있어? 필요 없지. 그럼 질량수가 1인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중성자 하나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수소는 잘못된 수소일까요? 그렇진 않아. 얘 중성이잖아. 중성 똑같죠? 그리고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수, 전자수 똑같죠? 다만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서 조금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그죠? 얘도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입니다. 근데 좀 무거워졌죠? 좀 무거워진 수소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얘를 원자번호 1번인데요. 질량수는 근데 얼마야? 질량수는 1, 2, 2죠. 질량수 2짜리 수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해요. 얘가 한 99%, 얘가 1%쯤 존재합니다. 저는 있긴 있어!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왜 웃어? 존재하긴 존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야, 그래? 왜 중성자 하나 더 붙여봐!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인공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원자번호 1번인데 질량수는 3이죠. 이름들이 각각 있어요. 얘는 수소입니다. 얘는 겁나 무거운 수소, 중수소. 얘는 더 무겁죠. 뭐라고 할까? 중중수소? 겁나 중수소? 용연중수소. 미안해. 무슨 소리 쓰죠? 그래서 삼중수소라고 불러줍니다. 얘네들은 전자수가 다 하나죠. 전자수가 다 하나죠. 미리 말할게요. 이 전자의 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문제입니다. 수소하고 중수하고 삼중수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습니다. 왜 같지? 전자수 같으니까. 방금 말했잖아. 전자의 개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근데 전자수가 다 하나로 똑같죠? 그러면 화학적 성질은 다 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무게가 다르죠? 무게는 화학적 성질이 아니야. 무게는 화학적 성질의 반대말 뭐라고 할까? 물리적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소의 관계, 이렇게 우리는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무게가 달라, 이런 관계 있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동위원소 관계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 쟤랑 나랑 동위원소 관계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동위원소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 나랑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근데 쟤는 나보다 무거워. 쟤는 나보다 더 무거워.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를 동위원소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 수소로 만든 물이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에요. 물은 화학식으로
H2라고 부르죠? H2. 이 원자번호 1번째 요거로 가지면 H2라고 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H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지금 두 개 약간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서 더블, 그래서 D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얘는 세 T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기후를 보게 돼요. 물은 물인데 D2O라는 물을 보게 돼요. D2. 물이래요. D2 뭐지? D는 뭐지? 원소 기후가 뭐지? D라는 원소 기후가 없거든요. 뭘 말하는 거야? 중수소로 만든 물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중수소로 만든 물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중수라고 해요. 중수. 얘는 가벼운 물이라서 경수라고 합니다. 겁나 무거운 물은 T2O예요. 이름이 뭘까? 성수일까? 아니겠죠? 얘는 이름이 없어요. T2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수, 중수. 이거는 이름이 없냐면 봐봐. 이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죠?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69쪽에 수소 나와 있습니다. 써볼게요. 정확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99쪽, 자연계의 99.9885%가 이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1% 아까 좀 뻥이었어요. 이 중수소는 0.0115%입니다. 그죠? 삼중수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동위원소가 뭔지까지 소개했고요. 여러분들 평균 원자량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멘붕 시간 줄 테니까 좀만 참아요. 알겠죠? 멘붕 시간. 평균 원자량 소개하겠습니다. 평균 원자량을 이제 할 때는 이런 거야.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거든.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원자량이 1입니다. 질량이 1이야. 얘는 질량이 2예요. 얘는 질량이 3입니다. 원자량이. 왜? 점점 무거워진다며. 상대적으로 얘는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질량 1이라고 한다면 양성자와 중성자랑 입자 2개 되어 있으니까 질량 2. 전자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너무 가벼워서.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니까 3개죠. 얘는 질량이 3이라고 표현해.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일까요? 평균 원자량이. 질량 1짜리와 질량 2짜리만 자연계에 존재하니까 요 둘의 평균이 얼마일까? 1과 2 사이니까 1.5일까? 얘는 1이고 얘는 2래. 평균 원자량이 1.5일까?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고려합니다.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니까 1에 가까울까? 2에 가까울까? 1에 가깝겠지. 자, 그렇게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너무 비율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 염소를 가지고 많이 해요. 염소 알죠? 네. 눈 크게 뜨지 마. 염소. 자, 염소가 원래 원자 번호가 17번이고요. 17번이고 질량수가 35인데 35짜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75.76%고요. 자연계에는 염소가 또 존재하는데 37짜리가 존재해요. 얘가 나머지 24.24% 존재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거야. 얘와 얘의 퍼센트를 합치면 100%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5짜리 질량 가진 녀석이 75.76%를 차지하고요. 더하기 37짜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24.2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얘가 이만큼.
얘가 이만큼 차지하니까 이렇게 구하면 평균 원자량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자역의 존재 비율이 높은 쪽으로 평균 원자량이 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나온 값이 얼마냐면 평균이 35.5가 나와요. 35.5가 나옵니다. 35에 가까워요? 37에 가까워요? 35에 가깝게 나왔죠? 이게 평균이라 그래서 35와 37의 평균이라 그래서 36이 나오지 않죠? 자연계에 좀 더 많이 존재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런 흐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실제 이 양이 올라가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여러분들 실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연계 존재 비율을 고려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접근하면 되겠어요. 됐죠? 이게 4번 평균 원자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들을만한가요? 좋을 것 같죠? 너무너무 잘 해줬고요. 일단 잠깐 한 3분 정도만 잠깐 머리 귀와 눈을 좀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PPT를 좀 이용해서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쉽시다.